산이 있습니다. 산. 염기가 있어요. 염기가 있습니다. 산과 염기인데, 자, 산은 뭐가 산이냐면, 산은 산이 여기 있습니다. 산은 뭐가 산이냐면은, 자, 잘 들어. 이 물질을 예를 들어서 HCl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가만 놔두면 산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물에다가 녹여야 돼요. 물에다가 녹이면 이온화가 되거든요. 어떻게 이온화되냐면 H는 H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요. Cl은 H가 전자를 뿌려서 플러스가 된 거니까 그 전자를 받아서 Cl은 1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이때 H 플러스가 나오잖아. 물속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산이라고 정의해요. 산. 자, H 플러스 내놓는 거야. 자, 첫 번째 정의가 뭐냐?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산의 정의입니다. 산의 정의. 만약에 이 물질을 물에 녹일 수 없다면 산의 성질을 나타내게 할 수도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의 이름이 염화수소입니다.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서 물속에 이런 물질이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염산이라고 해요. 염산이라고.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야 우리는 염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염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염화수소 자체로는 뭐가 아니다? 산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염화수소가 산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놔야 그제서야 산의 성질을 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산이라고 합니다. 산. 그럼 반대로 염기는 뭐냐? 염기는 대표적인 물질이 NaOH 같은 물질인데 마찬가지로 물에 녹여서 Na 플러스라는 물질과 OH 마이너스라는 물질로 이온화가 돼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이에요. 이름은 수산화이온입니다. 얘는 수소이온.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건 산이라고 정의하고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NaOH도 물에 안 녹이면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러한 1번 정의, 이 정의를 누가 정의한 거냐? 이 정의를 누가 정의한 거냐면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이거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얘기죠? 자, 지금 이거 암기법인데 이 산과 염기에 대한 이 뉴스는 벌써부터 알고 있던 뉴스죠? 그죠? 옛날 뉴스야. 최근 뉴스가 위에 있고요. 밑에 있는 뉴스는 저 아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래 뉴스예요. 아래 뉴스. 괜찮지 않냐 이거? 1분 전에 생각해. 1분 전에. 아래 뉴스. 아래 뉴스.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런 염기와 산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아래 뉴스의 정의라고 하면 아래 뉴스. 그럼 미리 예고하는데 아래 뉴스의 정의 말고 2번 정의, 3번 정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이건 브랜스테드 로리라고 하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가 있고요. 루이스의 정의도 있습니다. 정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이스 정의,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루이스 전자정식, 루이스 구조식 했던 거 기억나죠? 루이스가 이런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까지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루이스.
또 다른 정의도 있구나. 이 산의 정의, 염기의 정의, 이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정의한 게 아주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의이자 가장 작은 범위의 정의야. 가장 작은 범위의 정의고 약간 확장된 게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 좀 더 확장된 게 저 루이스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좁은 범위의 정의라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배웠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저런 걸 배우게 되겠구나. 근데 루이스까지는 또 안 배우더라고요. 안 배우고 요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까지만 우리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 안 배워요. 브랜스테드 로리 보이죠. 238 보면은 브랜스테드 로리 보이죠. 100까지는 배우는데 또 저 루이스까지는 안 배워요. 루이스는 이 다음에 대학과정 가서 그러나? 지금 안 배울 거예요. 자, 저는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해봤고요. 산과 염기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특징 2번. 특징입니다. 특징. 자, 산의 특징 첫 번째, 맛입니다. 산은 신맛이 납니다. 염기는 쓴맛이 나요. 쓴맛. 먹어봤나, 산? 어떤 산 먹어봤죠? 레몬. 레몬이 산이래요. 그죠? 레몬. 그럼 무슨 산이 들었죠? 시트르산. 폼산. 아세트산. 우리 집 뒷산. 빼고, 아무튼, 이렇게 산자가 붙은 것들은 대부분 산성물질을 말해요. 산성물질. 그 아세트산, 먹은 게, 레몬은 시트르산이 있었다는 아닌데, 아세트산은 다 먹어봤어요. 아세트산을 물에 녹인 게 바로 그 유명한 식초거든요. 식초 맛이 어때요? 신맛이 나죠? 그래서 아세트산은 산의 맛은 신맛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쓴맛에 대한 어떤 기억은 비누 있죠, 비누. 얘 갖다 비누 만들거든요. 비누를 먹어봤어요. 어떤 맛이에요? 쓴맛이 나나요, 진짜? 우리 세수하다가 가끔씩 내밀면 다 왔어. 안에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약간 떨떠름한 맛? 비누 먹어봐요, 한번. 죽지 않습니다. 떨떠름한 맛이 나는데 약간 쓴맛, 좀 떨떠름 맛 이런 맛이 나는 게 비누 성분이죠. 염기성 성분의 맛이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맛에 대한 걸 먼저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화학 반응인데 첫 번째 요 염산 산은요 첫 번째 금속하고 산을 만나게 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마그네슘하고 염산했더니 뭐 수소 기체 발생하고 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자,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라는 물질하고 또 산을 만나게 하면은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합니다. 즉 산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말입니다. 염기는 기체 발생 반응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했더니 기체가 막 나오더라. 산이네. 그치? 염기는 기체 발생 반응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할 때 기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체 발생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얘는 특징이 별로 없네요. 아니야. 얘는 또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 대신에. 바로 뭐냐?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인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녹인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을 녹인다.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비누로 이용하는 겁니다. 비누. 대부분의 때 성분,
또는 어떤 얼룩 성분이 단백질 성분이 많대요. 그 단백질을 지울 때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정제, 세제, 유리세정제, 세제, 하수구 세정제, 비누 이런 것 전부 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지. 뚫어뻥 알아? 뚫어뻥? 하수구 막히면 막 부는 거 있잖아. 이게 강한 염기성 물질이라서 머리카락 같은 단백질까지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뻥 뚫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도 단백질로 있잖아. 잘못하면 다 이렇게 다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칠을 하면 미끌미끌거리죠. 아주 약간 단백질이 녹아서 우리 손에 있는 단백질이 녹아서 미끄덩미끄덩 거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심하게 녹는 건 아니고 심하게 녹으면 막 벗겨지겠죠? 안녕 뼈 이러면서 그럼 안 되겠죠? 다 녹이는 건 아니고 약간의 각질 성분 정도만 살짝 녹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드름 많은 사람은 또 이런 염기성 비누 안 쓰고 산성 비누 쓰기도 하죠. 본적에 있는 산성 비누. 염기성 성분을 좀 산성을 이용해서 그 여드름 성분을 좀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비누인데 특별한 비누를 말해요. 대부분의 비누는 이런 염기성 물질로 만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공통점인데 공통적으로 둘 다 산과 염기 공통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둘 다 전기 통하겠죠? 왜 통해? 둘 다 이온화가 되니까 전기 통하죠. 전하를 띤 물질들이 들어있으니까 거기다 전기를 깎으면 전기가 통하겠죠? 둘 다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 정리해주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바로 치시약. 치시약만 정지하고 마칠게요. 봐봐. 치시약은 쌤이 여러분들한테 여기 시험관에다가 어떤 액체를 줍니다. 액체를 주고서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중성인지 맞춰버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먹어요. 신맛이 나면 산이었어 죽어가는 아이고 염산이고 막 먹으면서 피를 막 왜 토하나 봤더니 강한 염기성이라서 침도 막 녹이고 다 녹여갖고 피를 토하고 주는 거야. 자,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 봐서 피가 나와 염기성이 이러고 주면 맛을 본다.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좀 좋은 방법 보면 색깔을 본다? 색깔? 무슨 색깔? 그냥 용액의 색깔? 아니죠? 바로미터? 반응했을 때 색깔. 뭘 반응시키죠? 그런 거 맞아. 리트머스종이나 BTB 용액이나 들어봤죠? 페놀프탈린 용액이나 그죠? 메틸 오렌지, 장미꽃 지시약 들어봤죠? 여러 가지 지시약들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시약이 이름이 왜 지시약이냐면 잘 봐. 보여준다. 알지자 알려준다. 보여주고 알려주는 약이에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색깔을 보여줌으로 해서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약. 지시약이에요. 이해됩니까?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색깔을 우리가 암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좀 재밌는 게 나왔었는데 우리 옛날에 먹던 사약. 저희는 사약을 들라. 전하 하면서 먹고 뚫려 죽잖아요. 그죠? 사약이 이거예요. 강한 염기성 피를 토하고 주는 이유가 어떤 장기들을 다 녹여 들어가면서 단백질 녹이니까 다 녹여가지고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면서 토하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옛날에 그런 염기성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정제로 옛날에 이용했던 게 뭐냐면 바로 잿물이야. 이런 나뭇가지나 또는 겨를 말린 거 뭐죠? 겨를 말린 거 집단 지푸라기를 태워. 그러면 재가 남잖아. 그 재를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탑니다. 그게 잿물. 잿물이 세정 효과가 장난 아니야. 좋아.
알고 보니까 그 잿물을 물에 녹이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와서 염기성 성분이 돼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옛날에 우리 지금 퐁퐁 트리오 이런 거 쓰듯이 잿물을 만들어서 이제 세제로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잿물을 손에 닿았더니 손이 막 녹는 거야. 미끌미끌. 그래서 이거 잿물을 굉장히 강력하게 잿물을 만들어서 사약을 만든 거예요. 강력한 잿물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에서 잿물이 들어온 거를 받아들거든요. 이게 뭐야?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야. 그래서 이걸 양잿물이라고 말합니다. 서양 잿물. 옆집 김씨가 양잿물 먹고 죽었대. 뭐 이런 말을 썼던 게 저걸 먹으면 죽어요. 양잿물을 먹고 죽는 이유가 사약을 스스로 먹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강한 산을 먹어도 죽어요. 맞아. 강한 산을 먹어도 그 산성의 성질이 우리 염산 부음에 막 염산 태라고 해서 막 더 녹아버리는 거 알죠? 산도 막 녹입니다. 녹이는데 걔는 뭐 단백질만 녹이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막 녹여버리는 거고 얘는 단백질만 골라서 좀 녹이는 성질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염산 테러, 황산 테러 보면 뉴스 보면은 그런 테러를 막 당하는 특히 막 얼굴이 예쁘면 테러에 조심해야 돼요. 다 조심하세요. 나도 조심하고 있어. 웃어? 마스크 벗으면 안 되죠. 마스크 벗으면 안 되지. 큰일 나죠. 테러다. 너무 예쁘면 테러다. 못생긴 것들이 옆에서 나쁜 나보다 못생겨자! 이러면서 테러한다. 조심하라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되게 예쁜 사람들이 테러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염산으로 테러를 합니다. 염산을 신기하게도 약국에 팔아요. 팝니다. 염산을 팔아요. 이게 약간 의학적으로 이용되는지 몰라도 염산을 팝니다. 실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팔아서 뭐예요? 뭔 얘기야?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잿물은 이제 옛날에 사약으로 이용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지시약은 선생님은 한 4가지 정도 지시약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트머스 종이, 두 번째가 BTB, 세 번째가 뭐죠? 페놀프탈레인, 네 번째가 메틸 오렌지. 이거 직접적으로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산과 연기를 할 때는 항상 따라 나오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래요. 얘네가 산성을 만났을 때, 중성을 만났을 때, 염기성을 만났을 때 색깔을 암기를 해줘야 합니다. 암기법과 함께 얘기할게요. 자, 먼저 리트머스부터 설명을 하면 리트머스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끼예요. 이끼. 리트머스 이끼입니다. 이끼. 근데 이끼가 파란색 이끼도 있고요. 빨간색 이끼도 있습니다. 그 이끼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끼를 긁어다가 빻아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도포해 놓은 게 리트머스 종이에요.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도 있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물질을 그 푸른색 리트머스에 떨어뜨리면 그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경험화가 됩니다.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염기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또 푸른색으로 변화가 돼요. 이런 리트머스 이끼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중성을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가 없어. 즉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물 같은 중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 없습니다. 중성이네. 또 반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도 물 떨어뜨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중성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암기법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되게 작은 버스예요. 리틀 버스. 작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 창을 딱 보니까 산에 불이 나고 있어요. 산불이. 산성은 붉은색을 띈다는 거예요. 산불. 그래서 산불 보겠어. 왼쪽을 딱 봤더니 왼쪽 창을 봤더니 버스야.
왼쪽 창을 봤더니 염소가 파란색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염소가 푸른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자, 굉장히 유명한 심상기억법이라는 기억법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포장이 안 되는군요.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로 좀 기억할 거예요. 산성이 붉은색, 염기성은 푸른색. 리틀 버스, 리틀 멀스. 누가 만든 거야? 정답. 이건 내가 만들었어요. 자, BTV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BTV는 봐봐. BTV를 딱 보면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T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B가 매달려 있는 그림이잖아. T를 길게 그리면요, 나무에 B라는 열매가 매달려 있는 모양입니다. 이 B라는 열매는 B로 시작하는 열매예요. 보여줄까? 좀 있는데. 바나나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이 여기 들어가고요. 얘를 수입할 때 색깔이 뭔 색깔인지 알아요? 초록색으로 수입합니다. 바나나가 처음 딱 새싹을 떴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푸릇푸릇한 새싹. 그래서 얘가 푸른색입니다. 바나나가 태어나서 수입되어가는 과정으로 기억합니다. 딱 보이죠? 그치? 근데 어떻게 산성이 노란색 쪽인 거 어떻게 기억하나요? 자, 산성은 신맛이 난다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 심해지면 썩겠죠. 신맛이 나겠죠? 그래서 이 신맛 쪽, 산성 쪽이 노란색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점점. 자, BTV 다시 말해서 바나나 성장 과정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성장 과정법. 스토리 암기법입니다. 스토리 암기법. 아까 심상기억법. 스토리 암기법. 괜찮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페놀프탈 레인은 암기법이 레인입니다. 레인 영어로 뭐야? R-A-I-N. 비죠? 비. 깡의 그 비만. 비가 내립니다. 비의 색깔은 원래 뭐예요? 무색, 투명하죠? 그래서 중성 비가 내리면 투명합니다. 무색이에요. 그래서 암기법은 왼쪽은 산성비, 오른쪽은 염기성 비입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탈모, 머리가 빠지죠. 머리가 빠진다고 피가 나는 건 아니지. 머리가 빠졌어. 눈물이 나겠죠? 눈물이든 어쨌든 아무 일도, 눈물도 투명하잖아. 그래서 산성비를 맞는다고 해서 색이 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잘 들어. 강한 염기성 비를 맞는다고 상상해봐. 염기성 물질은 뭘 녹인다고? 단백질을 녹이죠? 비가 막 뭐야, 비 오나 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딱 갔더니 피요. 왜 피가 나지? 내 두피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비는 오지 않습니다만 염기성 비로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염기성 물질, 염기성 페노피알린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심상기억. 저 내가 만들었나? 내가 만든 것 같아요. 산성비, 염기성비. 마지막 메틸 오렌지. 자, 이거는 오렌지잖아. 오렌지. 리트머스 아까 이끼였죠. 이끼든 오렌지든 다 뭐야? 자연에서 얻은 거죠. 근데 BTB 용액하고 페놀프탈렌 용액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은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 변화를 보이는데 자연에서 얻은 건 일괄적인 색깔 변화를 보여요. 일괄적인. 자연에서 얻은 건 일괄적인 색깔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산성과 만나면 붉은색 계열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그리고 염기성 쪽으로 갈수록 약간 초록색과 푸른색 계열로 점점 변해가는 거. 얘도 초록색, 푸른색 계열로 변해가고 있죠? 얘도 초록색, 푸른색으로 변해가는데 얘는 오렌지이기 때문에 살짝 뭐랄까 오렌지색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록색, 푸른색으로 가기가 좀 더디게 갑니다. 그래서 책에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보내요. 약간
붉은색에서 노란색 계열로 갔다가 진한 노랑으로 갔다가 초록색, 푸른색 갈 건데 좀 색깔 변화가 좀 더뎌가지고 노란색, 진한 노란색 쪽으로 갑니다. 이게 왜 하냐면은 이거 네 가지 말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장미꽃 지시약, 무슨 양배추 지시약, 그죠? 되게 여러 가지 지시약들이 있는데 다 자연에서 얻은 지시약들이라면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장미꽃 지시약이다. 장미꽃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초록색으로 변했다. 그죠? 아, 이건 산성은 아니네. 중성이나 염기성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암기법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암기법이니까 꼭 잘 기억했다가 지시약 나오면 자신감 있게 물어봐. 아, 레인, 오케이. 그거 딱 떠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맞춰주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내용이냐면 일단은 236쪽까지의 어떤 내용이고요. 237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자, 숙제는 235쪽까지만 숙제가 되겠네요. 그래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